여러분, 최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선생이 드디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죠. 출두할 때부터 비공개 출두를 했다고 해서 특혜성 시비가 또 일었죠. 여러분, 이거는요, 조국의 배우자는 민간인 신분이니까, 공인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좀 치자고요. 그런데 조국은 누구나 아는 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인이 전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면은 책임있게 떳떳이 나가서 말을 해야 할,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굴조차 비추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 예의가 없죠. 조금 너무한 처사고, 이거는요, 국민들에게 조금 역효과예요. 왜냐하면 조국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포토라인 서나 안 서나 조사받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몰래 숨어 들어가서 뭐 조사받는 거,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당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 왜 숨어 들어갑니까? 아니, 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까? 포토라인에 딱 서서 기자들한테 나는 이러저러해서 떳떳하다, 그러니까 당당히 조사받고 오겠다, 검사한테 잘 해명하고 오겠다, 딱 이러면요, 품이 있고 멋지지 않습니까? 뭐 조국이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국은 숨을 쉬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숨었다고 욕을 먹죠. 그리고 그게 언론에 훨씬 좋지 않습니다. 언론이나 특히 기자들이 약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국 한번 찍으려고 몇 시간 기다렸는데, 그런 거는 딱 나타나가지고 한번 풀어줘야죠. 맞을 때는 맞아줘야 때리는 사람도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자들도 그나마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정무적 감각이라는 것은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참 그거 답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굴이 확실히 알려진 사람은 그냥 얼굴 까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서 정확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 처음 얼굴 깔 때요, 제가 뭐 알려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당당하니까, 뭐 나는 남자니까 당당히 들어가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포토라인 쓰고 제 할 얘기하고 제 입장 밝히고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떳떳지 못한지, 숨어서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자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국이 자신이 정말 떳떳하다면 얼굴 당당히 공개하고 내 입장 이렇다, 이게 그 사람의 진정성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기자들을 그리고 언론사들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좋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참 그 조국 선생을 보면요, 판단 미스 이런 거 매번 아쉬워요. 정말 상대방이 기분이 좀 풀려야 좀 동정심도 가고 그런 건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조금도 만들지 않겠다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에 출석했으면 자신이 뭐가 억울한지 그런 거 얘기나 하고 오지, 거기서 또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참 진짜 악수를 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조국이 원래부터 그러한 진술 거부하는 듯한 입이 무거운 태도를 쭉 보여왔으면요, 일관성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런데 조국이요, 검찰 출석하기 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명을 했습니까? 장외에서 말이에요. 트위터로도 많은 얘기를 했고, 무한정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뭐 촉새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보다 더 말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정작 본게임에 딱 들어가니까 입을 쑥 다무는 겁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적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나한테 코치를 좀 받으세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기회주의적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조국 선생님, 아무튼 이렇게 대응을 잘 못하니까 손학규 대표한테까지도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그 명예에 먹칠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도 손학규 대표한테 욕을 먹으니까 기분 나쁘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무시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러한 발언을 손학규 대표가 했습니다. 보는 제가 답답해서 미운 정이라도 조금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선생은 이제 한두 번 더 검찰에 소환될 것 같은데요. 조국 선생은 국민적 동정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말과 행동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멘트까지 일일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검찰은 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저에게 돌리십시오. 그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도의적인,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부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검찰에 출석해서 검사님한테 일일이 상세히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지고 시인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를 믿어주신 대통령께도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요, 얼마나 책임 있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올해 1월 3일 제가 처음으로 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검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나 그냥 얼굴을 알려주지 않게 지하 주차장으로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죠. 저의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이 혹시 피해가 갈까봐, 그동안 알아왔던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 크게 마음 먹고 당당히 정문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제 입장 밝히고 뭐가 잘 되고 잘 못된 건지 명백히 밝히겠다. 제가 이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남자가 도망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동부지검 그 당시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런 것 때문에 조사받은 사람도 좀 있는데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그러고 삽니까? 특히 막 이렇게 가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럽니까? 내 상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던데. 이러고 들어가니까 더 죄진 사람 같잖아요. 뭐가 그리 부끄러워요. 떳떳하면 당당하게 얼굴을 내세요. 자, 가만 보면요. 조국은 이렇게 큰 일을 대응하는 것이 참 문제가 있어요. 장관까지 한 사람이 어찌 1기 6급에 불과한 나만큼도 못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이 무슨 8시간이나 조사를 받습니까? 묵비권 행사했으면요, 검찰이 질문하는 시간은 별로 안 걸려요. 이거 딱 보니까 검찰 질문 뭔지 외워가느라고 그냥 8시간 보냈구만. 이거 참 민망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2회 조사를 받게 되걸랑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당당히 질문에 답하고 억울하거나 지나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술 거부권 행사는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만약에 검찰 조사에 성심성의껏 답하고 조사받고 오면서 검찰청에서 오가면서요, 추운 날에 장기간 대기했던 그 기자님들한테 고생한다는 말도 좀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금 썰을 풀어줘야 그분들도 고생한 보람이 있죠.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이해 못합니까? 그렇게 기자들한테 상황 설명해주면요, 고마워하죠. 욕 2번 할 거 1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덜 나빠지는 거예요. 언론까지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적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절친 진중권까지도 계속 조국 선생 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이제는 당신 아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 올린 감상문 그거 정경심 아이디 아니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이겠죠. 이러한 소소한 진실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조국 선생님에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게 되면 입이 바짝 말라서 밥도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국물 있는 해물짬뽕 드시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정말 좋은 팁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진술을 거부하면요, 밥값을 안 한 거니까 국민 세금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정합니다. 성실히 진술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해물짬뽕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진술 거부할 거면 국민 세금 낭비하지 마세요. 자, 다음번 조사를 받으러 갈 때에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성실히 조사를 받으시고 해물짬뽕을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국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데 재충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물증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조사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 그랬죠. 조사에 협조를 안 하고 그동안 장외에서 그렇게 부인을 해왔고요. 그리고 조국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있죠. 그리고 압수수색 때 담당 검사에게 자기가 장관이라면서 어떻게 해라 마라 지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간 제가 여러 번 밀어붙였던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할 때입니다. 국회에서 최교일 의원에게 조국이 얘기했던 거 있죠. 한국당에서 고발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거니까 검사들이 필요하다면 휴대폰 내어줘야죠. 자발적으로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었어요. 이거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그렇게 분명히 거짓말 했으니까요, 증거 인멸할 그러한 정황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는 기억하고 언론에 얘기해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방송 초기에 제가 던진 소재가 뭐였습니까? 구속 사유 차고 넘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거는요, 사실관계로 증거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좀 크게 봐도 그림이 딱 나옵니다. 딱 구속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유죄수가 있다. 이 얘기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유죄수권이 너무너무 큽니다. 과거 우병우 전 수석이 계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가 그러다가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었죠. 지금 조국에게 가장 중요한 혐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유죄수 사건이죠.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지시킨 그 혐의요. 이거 하나로만 해도
구속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에 대한 혐의들이 있죠. 자녀 입시 관련해서 뭐 허위 인턴 문제라든가 사모펀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웅동학원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쭉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혐의가 여러 가지이고 좀 중대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이 될 만하죠. 그런데 이때 유재수 사건이 큰 바위처럼 조국의 눈앞에 딱 지금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직권남용 혐의, 요거 하나만으로도 구속되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조국은 직권남용에다가 여러 가지 돈 문제, 자녀 입시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했던 오늘의 방송 소재, 구속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거 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유재수 건 하나로 충분히 구속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 건 이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쭉 수사해왔던 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만으로도 별도 구속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그러면 구속되고도 남죠. 그래서 제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는 조국만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국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졸이지 마시고 관조적으로 조금 관전하듯이 지켜봐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틀린 게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의 경험에 의한 분석과 합리적인 추론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감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틀리더라도 여러분 실망할 것 전혀 없습니다. 혹시 조국이 영장 기각되더라도요, 준비 더해서 재청구하면 되거든요. 예전에 조국 동생 기각되었을 때 그때 반응 보셨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여론이 더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재청구하니까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조국에 대해서 영장 기각을 한다? 이거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그 분노와 책임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각되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지지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통이 조국을 버린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통이 뭔가 조국을 위해서 사법부에다가 음으로 양으로 힘을 쓴다? 힘을 발휘한다? 저는 이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봐요. 왠지 아십니까?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냐? 사람이 어떤 카드를, 중요한 카드를 써먹을 때는요,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혹시 자신이 급해지면 그때 써먹을 수도 있는 카드를 지금 써먹어요? 조국한테? 버린 카드한테?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지지율 깎아먹는 거라는 거, 그걸 문통도 아마 경험적으로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구속이 안 되더라도 우리에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시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그런 사람에게 기회라는 게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기회가 설령 오더라도 기회가 온 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